오늘은 분당에서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은 입지도 좋고 용적률도 낮아서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재건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분당 재건축 아파트 순위를 굳이 매겼지만 사실 분당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사업성이 좋은 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건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먼저 알아보고 이것들을 분당 아파트들에 적용해서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분당 아파트들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과 분당 신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의 특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건축이 될 분당 아파트를 분석, 선정해 보겠습니다. 정부 정책과 분당 신도시입니다. 1기 신도시 중에서 재건축이 될 지역 1위를 꼽자면 단연 분당입니다. 그 규모와 용적률, 그리고 사업성까지 좋기 때문입니다. 사실 1기 신도시 특별법 이런 게 없어도 분당은 재건축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재건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주변 신축 아파트의 가격 때문인데 여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3위가 파크뷰 아파트입니다.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이 아파트는 32평형이 19억 8천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 2004년에 입주를 해가지고 이게 신축도 아닙니다. 15년, 거의 20년 다 돼가죠. 어쨌든 분당에서 어떤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 신축이 된다고 하면 이 파크뷰보다 비쌀 겁니다. 그럼 적어도 20억이 되는 건데 분당 주민분들께서 무조건 재건축을 진행을 하겠죠. 재건축하면 20억보다 비싸지니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당의 좋은 입지의 신축 아파트는 판교보다도 비싸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지금 판교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이 푸르지오 그랑블은 38평형이 27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럼 분당에서 가장 좋은 입지의 신축 아파트는 30억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죠. 이 좋은 사업성 그리고 비싼 입지 여기 더불어서 1기 신도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토의소위를 통과하면서 재건축을 더 가속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 박철원 기자님 기사인데 여기 써있죠.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2023년 2월에 발표된 정부 정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 여기에 성남 분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기 신도시 현황을 보시면 일산 분당이 가구수나 면적이나 규모가 가장 크고 분당만 자세히 이렇게 보면 가구수가 거의 10만 명이고 최초 입주는 91년, 그 용적률은 184%로 계획된 도시였습니다. 3본이나 평촌이나 중동의 용적률 한번 봐주시면 다 200이 넘죠. 일산은 169로 좀 낮습니다. 그 분당이랑 일산이 용적률도 낮고 가구수도 크기 때문에 재건축 가능성이 높고 분당은 특히 신축 아파트 가격까지 비싸니까 사업성도 나온다. 개발 당시 분당의 배치 도면을 보면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가 진정한 분당 신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도면을 겹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네이버 최근 네이버 지도고 이건 30년 전의 분당 신도시 배치도입니다. 겹쳐서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하철역 기준으로 말하면 여기 밑에 오리역부터 여기 오리역부터 여기 야탐역까지 여기까지 이 지도랑 같이 보시면 네, 여기가 분당 신도시다. 분당과 판교는 이게 일자리 학군 상권, 뭐 강남 접근성 등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빠지는 게. 또 판교에는 제2테크노밸리, 제3테크노밸리 들어오면서 일자리도 계속 증가할 거예요. 정말 좋은 입지죠. 재건축 아파트의 특징을 간단히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재건축 아파트 사업성을 분석하려면 보통 이 네 가지를 봅니다. 네 가지를. 첫 번째는 용적률, 두 번째는 평균 대지지분, 세대당 대지지분, 그 토지 용도, 그리고 그 해당 지역, 해당 아파트만의 요 특이한 사항들 이렇게 네 개를 보통 보는데 분당 신도시는 용적률 낮은 아파트가 용적률이 200% 이하인 아파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160% 이하로 일단 제가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평균 대지 지분은 15평 이상, 세대당 15평 이상 이 정도 해야지 재건축하고 나서 여기 뭐 9평, 32평 뭐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평균 대지 지분이기 때문에 15평 이상으로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조건이 쉬운 조건은 아닙니다. 160% 이하의 15평 이상이 쉬운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로 일단 선정을 먼저 해보고 토지 용도는 뭐 1종, 2종, 3종이 있지만 3종이 일반 주거지역 그걸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 고도 제한 이렇게 써놨는데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이 몇 개가 있죠. 뭐 예를 들어 서울 공항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뭐 층수를 막 40층, 50층 이렇게 올릴 수 없다.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이면 더 좋아요. 저 법안 때문에 노후계 도시특별법 때문에 역세권이면 좋다. 그리고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필지가 공유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들을 이런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 재건축이 될 분당 아파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론 재건축이 될 분당 아파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1편에서는 분당의 가장 중심이 되고 메인 입지라고 할 수 있는 정자, 순회, 서현 이쪽에서 동으로 말하면 정자동, 순회동, 순회동, 서현동, 분당동 이쪽이요. 이쪽. 여기 지하철 기준으로 말하면 정자역, 순회역, 서현역 여기 메인 학군지죠. 네, 중앙공 끼고 있는 여기 메인 입지 여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사업성과 관련 있는 용적률과 대지지분 먼저 보겠습니다. 이 화면 아실이라는 웹사이트인데 여기서 용적률 160% 이상, 평균 대지지분 15평 이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몇 개 아파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용적률 160% 이상이랑 대지지분 15평 이상 이게 되게 만만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도 분당에서는 아파트가 많이 나온다.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지지분이랑 여기 용적률 나오고 요거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6개 아파트를 여기 표로 정리를 한 겁니다. 한솔마을 3단지 한일, 한솔마을 1단지 청구, 샛별마을 3부, 샛별마을 동성, 효자촌 미래타운, 효자촌 그린타운. 이 지하철역에서 좀 먼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용적률이 좀 낮습니다. 그 대지지분도 보면 준수하죠. 15평 이상으로 뽑았으니까 그 용적률도 다 150% 미만, 여기 150% 미만도 있고 150%대입니다. 네,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사업성이. 이것만 봐도. 그리고 마지막 시범단지 우성이랑 시범단지 한양 여기는 아파트인데 이거는 용적률이랑 대지지분 상관없이 다른 이유 때문에 제가 일단 리스트에 넣었어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독 대지지분이 넓은 아파트가 보이죠? 여기서 딱 보면 표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20평 이상입니다. 20평 이상 얘네들은. 효자촌 미래타운은 뭐 32.8평이에요. 이거 엄청납니다. 이게 대지지분이. 다음으로 토지 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용도. 토지 용도가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분당 아파트들은 대부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을 280%까지 끌어올 수가 있다. 표에서 보여드린 아파트들 대부분이 3종이에요. 다 3종이고 하나의 별표 쳐진 것만 특이하게 효자촌 그린타운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은 용적률을 400%까지 쓸 수 있습니다. 네, 사업성은 더 좋겠죠. 같은 면적에다 더 많이 지으니까.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재건축 아파트 사업성을 보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이제 기타 사항, 분당에만 특이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에 요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필지 공유 부분인데 분당에 특이하게 여러 아파트가 이게 땅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먼저 왼쪽에 양지마을 보면 이게 복잡한 설명을 건너뛰어도 이 아파트들 다 필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 아파트 서로 막 필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지를 공유하고 있으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장점은 이 아파트들 규모가 커지잖아요. 여기가 요만큼은 크게 지으니까. 그럼 대단지 아파트를 지으니까 커뮤니티 시설이나 뭐 대단지면 무조건 좋죠. 관리비도 내려가고. 그래서 크게 지을 수 있다. 사실은 장점만 말하기에는 단점이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게 재건축으로 짓는 거죠. 이게 무작정 크게 짓는 게 아니라 재건축으로 짓는 거라서 이 아파트들 주민들 간의 협의가 필요해 하죠. 이 재건축이 주민들이 동의해서 합심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주민 협의가 어려우면 그래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필지도 공유하고 있는데 여기 특징은 양지마을 특징은 요 가운데 준주거 지역이 또 껴있습니다. 준주거 지역. 얘는 3종이에요. 토지 용도가. 이 가운데 준주거 지역 주상복합이 껴있어요. 주상복합이. 그럼 또 애매해지죠.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대지 지분이 낮고 여긴 높은데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긴 준주거 지역이야. 그러면 이거 가산점을 얼마를 줘야 되는 건지 똑같이 가야 되는 건지 다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해발점이 많다. 오른쪽 효자촌 그린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주거 지역 껴있어가지고 주민들 협의가 더 많이 필요할 거다. 이게 뭐 절대적인 사업성은 아니니까 주민들 협의만 잘 되면 진행만 빠르게 되면 준주거 지역 있으면 좋죠. 같은 면적 안에다가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 필지가 공유된 게 사실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해서 봐야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분당은 다른 신도시와 다르게 또 이상한 특징이 있어요. 또 이게 고도 제한이 있어요. 고도 제한. 분당 신도시 위쪽에 서울공항이 있어가지고 비행 고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60층 막 이렇게 막 지을 수가 없어요. 높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고도 제한 때문에. 여기서 한솔마을 3단지의 한일 아파트 한번 살펴보면 토지 용도를 여기 디스코라는 웹사이트인데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토지 정보 이음에서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면 어쨌거나 비행 안전 제2구역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뭐 있다고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없으면 좋죠. 사실 고도 제한이. 이게 있으면은 뭐 높게 지을 수도 없고 건폐율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만 이게
뭐 강서구의 김포공항 근처도 뭐 재개발 이런 거 하면은 15층, 18층 이렇게 올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30층, 뭐 40층 이렇게 못 올릴 뿐이지 뭐 이게 엄청난 큰 뭐 제약사항이다 이렇게 보기도 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없으면 좋으니까 같이 알아보면 좋겠죠. 또 알아볼 거는 30년 전에 분당 신도시 지을 때 PC공법으로 지은 아파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PC공법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고 해가지고 뭐 쉽게 말해서 조립식으로 지은 아파트인데 이게 덜 안전해요. 덜 안전해서 리모델링 사업 이런 거는 뭐 그냥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재건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빠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아파트가 분당에는 여기 써놨는데 청솔주공 9단지, 시범 무성의 일부, 시범 한양 아파트 일부, 양지마을 한양 아파트 일부, 야탑 장미 아파트 이렇게 있어요. 추가로 고려해야 될 것은 역세권이냐 아니냐 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보면은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이렇게 하겠답니다. 이렇게. 네, 역세권 주변은 복합 거점으로 주상복합도 넣고 뭐 일자리도 넣고 아무튼 용적률을 높게 해가지고 재건축이 뭐 진행되게 해준다 뭐 그런 취지예요. 500m로 한번 기준을 잡아봤는데 역세권 기준이 사실은 뭐 좀 애매하긴 한데 지자체마다 다르기도 하고 근데 보통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서처럼 이거 서울시에 있는 문서인데 뭐 관련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뭐 역세권 장기전세세 건립 요령 기준인데 아무튼 여기 안에 역세권 기준이 있습니다.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계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네, 500m. 그래서 역세권이면 옵션으로 뭐 플러스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 볼 지역인 정자 순회 서현역 아파트에 500m로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 그럼 아까 그 표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하나가 걸립니다. 이렇게. 시범 한양 아파트 하나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역세권이라 좋긴 좋은데 뭐 이거 뭐 그냥 해주진 않겠죠. 여기 뭐 기부 체납도 할 거고 뭐 공공 기여도 해야 되고 뭐 임대 아파트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역세권이면 플러스 알파 요소는 된다. 자 이렇게 정자 순회 서현 분당동에서 재건축될 아파트 8개를 뽑아서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 비고란에는 분당에만 적용되는 그런 요인들을 기재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용적률, 대지지분, 토지 용도로 기본 분석을 하고 분당만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비고란도 제가 한번 넣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뽑은 분당 재건축 아파트 1위는 바로 샛별마을 3부 샛별마을 동성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용적률도 150% 미만이고 대지지분도 20평, 토지 용도도 3종이고 고도 제한도 없어요. 심지어 고도 제한도 없습니다. 재건축에 걸릴 만한 요소가 없는 그런 아파트들입니다. 여기 제가 뭐 1등을 뽑긴 뽑았는데요. 어거지로. 몇 번 말씀드리지만 분당에는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들이 매우 많아요. 여기 나머지 아파트들 다 2등인데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오히려 여기 앞에 있는 기본 분석으로 보면 얘네들이 더 좋습니다. 다만 필지도 공유되어 있고 뭐 고도 제한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순위를 좀 이렇게 뺀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아파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범, 삼성 뭐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바로 그 역세권에. 이런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200%가 넘지만 저는 그런 아파트도 사실은 재건축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분당이라서. 이게 분당이나 아파트 아무거나 갖고 가가지고 다른 일기 신도시인 중동 평촌 또 그냥 3본 이런 데다가 갖다 놓으면 아마 걔네들이 1등을 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분당에는 재건축 될 아파트들이 매우 많습니다. 자, 오늘 1위를 한 아파트 중에서 샛별마을 동성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보면 최근에 31평형이 10억 9천만 원 거래됐고 전세가 6억 8천원입니다. 전세가 높죠, 분당이 원래. 전세가율도 높아요. 전세가율 거의 뭐 62.5%니까 높은 겁니다. 왜냐면 보통 그 강남이나 뭐 이런 데 재건축 아파트들은 목동이나 전세가율 30%에서 40%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은 아직까지 재건축 그 요소가 반영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아파트 가격을 보면 이 아파트가 사업성이 괜찮은데 땅도 평균 대지지분도 넓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아파트 가격 보시면 별 차이 더 쌉니다. 더 싸요 오히려. 네, 물론 입지 차이만 반영이 지금 됐겠죠. 지금은 더 쌉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요소가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재건축이 더 잘 될 아파트를 더 싼 가격에 산다면 좋겠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재건축 사업성과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재건축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요 가격이 반영되기 전에 선점하는 게 좋겠죠.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3본 중동 아파트 재건축될 아파트는 1편으로 끝났는데 분당은 재건축될 아파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자 순회 서현만 알아봐도 1편이 끝났어요. 분당엔 재건축될 아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오리, 미금, 임해, 야탑 등 이 가운데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은 제가 2편에서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분당에서 재건축될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를 소개시켜드린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